여러분 집 약장에 이 약 있으신가요? 활명수. 128년 전 조선 궁궐에서 태어난 이 약이 지금 이 순간에도 팔리고 있습니다. 한 번도 단종된 적 없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제품입니다. 그런데 이 약에는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실의 비밀 처방, 독립운동 자금, 그리고 나라가 3번 바뀌는 동안 살아남은 기적.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역사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897년 조선 궁궐 깊숙한 곳에 내의원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왕과 왕비의 건강을 책임지는 왕실 전속 의료기관이었죠. 이곳에서 일하는 의관들은 조선 최고의 의술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민병호라는 의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조선의 전통 의학에 정통했지만 당시 들어오기 시작한 서양 의학에도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전통과 혁신, 두 가지를 모두 품은 드문 인물이었죠. 그 무렵 고종 황제가 심한 속병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어이들이 온갖 처방을 다 올렸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근심이 깊어지던 시기 황제의 건강까지 좋지 않으니 궁궐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민병호는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조선의 전통 약재에 서양에서 들어온 양리학 지식을 결합한 것입니다. 생강, 계피, 정향 같은 전통 약재에 현대적인 제조법을 더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활명수였습니다. 한자로 살릴 활, 목숨명, 물수. 목숨을 살리는 물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고종 황제가 이 약을 복용한 뒤 속병이 나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황제를 치료한 약. 그 소문은 궁궐 담을 넘어 백성들에게도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민병호는 이 처방을 궁궐에만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약을 백성들도 쓸 수 있게 하고 싶었습니다. 왕실만 누리는 의술이 아니라 누구나 배탈이 났을 때 먹을 수 있는 약. 그래서 그는 궁을 나와 약방을 열기로 결심합니다. 1897년 서울 서소문에 동화약방이 문을 열었습니다. 동화, 함께 화합한다는 뜻입니다. 이곳에서 활명수가 처음으로 일반에게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궁중의 비방이 백성의 약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가격은 일반 서민도 살 수 있을 정도로 책정되었습니다. 소화불량, 식체, 급체. 조선 백성들의 가장 흔한 질병에 이 약은 효과를 보였습니다. 활명수는 빠르게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1910년 조선은 일본에 병합되었습니다. 경술국치, 나라를 잃은 것입니다. 일제는 조선의 모든 것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업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들은 감시와 탄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했고 조선인 기업은 하나둘 사라져갔습니다. 동화약방도 위기를 맞았습니다. 일본 경찰은 수시로 약방을 조사했고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그러나 동화약방은 버텼습니다. 활명수가 이미 조선 백성들에게 필수품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없앨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런데 동화약방에는 일제가 몰랐던 비밀이 있었습니다. 활명수를 팔아번 돈의 일부가 독립운동 자금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민병호 선생의 뒤를 이은 경영자들은 조선의 독립을 위해 비밀리에 자금을 댔습니다. 약을 팔고 그 돈으로 나라를 되찾으려는 사람들을 도운 것입니다. 낮에는 약장수, 밤에는 독립운동 후원자. 동화약방은 그렇게 이중의 삶을 살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동화약방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상해로, 만주로 활명수의 이익금이 전달되었습니다. 소화제 한 병 한 병이 독립운동의 자금이 되었던 것입니다. 일제 말기
민강 사장은 회사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창씨 개명 압박, 전시물자, 공출, 일본식 상호로 바꾸라는 강요. 그러나 동아약방은 끝까지 조선인의 회사로 남았습니다. 활명수라는 이름도 지켜냈습니다. 식민지 시대를 버텨낸 조선인 기업의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왔습니다. 일본이 물러갔습니다. 동아약방은 활명수 광고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약을 되찾았다는 메시지가 담긴 광고였습니다. 35년간의 어둠을 뚫고 활명수는 다시 당당하게 조선 땅에서 팔렸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950년 한국 전쟁이 터졌습니다. 서울은 폐허가 되었고 공장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동아약방의 공장도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활명수 생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임시 공장에서 피난지에서 어떻게든 약을 만들어냈습니다. 전쟁 중에도 배탈은 났고 사람들은 약이 필요했습니다. 활명수는 전쟁통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1953년 휴전 후 동아약방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공장을 재건하고 생산을 늘렸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 활명수는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활명수도 함께 성장했습니다. TV 광고가 시작되었고 전국 어디서나 활명수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스활명수라는 이름도 이때 등장했습니다. 원래 활명수는 액체 소화제였지만 탄산가스를 넣어 청량감을 더한 가스활명수가 나왔습니다. 이 제품이 데이트를 쳤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그 맛, 바로 이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활명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변하면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그대로 두고 시대에 맞게 조금씩 바꿔왔습니다. 그것이 128년을 버틴 비결이었습니다. 2025년 현재 활명수는 여전히 팔리고 있습니다. 약국에 가면 있습니다. 편의점에도 있습니다. 128년 동안 단 한 번도 단종되지 않은 제품.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브랜드입니다. 조선 왕조, 대한제국, 일제강점기, 미군정, 대한민국. 나라 이름이 5번 바뀌는 동안 이 약은 살아남았습니다. 전쟁도 식민지도 경제위기도 이 약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첫째, 진짜 효과가 있었습니다. 마케팅만으로 128년을 버틸 수는 없습니다. 소화불량에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찾은 것입니다. 둘째, 시대에 맞게 변화했습니다. 액체에서 탄산으로, 유리병에서 플라스틱으로, 본질은 지키면서 형태는 바꿨습니다. 셋째, 위기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제의 탄압에도 전쟁의 폐허에서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민족의 자존심을 약에 담았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활명수는 단순한 소화제가 아닙니다. 이 작은 약병 안에는 조선 궁궐의 비방이 있고 독립운동가들의 피와 땀이 있고 전쟁을 버텨낸 집념이 있고 128년 세월의 무게가 있습니다. 오늘 배탈이 나서 활명수를 드신다면 잠깐 생각해 주십시오. 이 약 한 병이 얼마나 먼 길을 걸어왔는지를, 우리가 잘 몰랐던 역사 속 기업들의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일제강점기를 버텨낸 또 다른 조선인 기업을 만나봅니다. 다음 편 조선의 맛을 지킨 사람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